내가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3천만 원의 돈을 100%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선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번 7월 7일자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져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혼 사건 진행할 때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보통 부부간의 재산 분할에 관해서 이혼 사건에서 다루게 되는데 부부간에도 사실 대여금이나 차용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여금, 차용금은 이혼 사건에서 다룰 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민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여금 문제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대7 아니면 8대2 이런 식으로 채무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3천만 원의 돈을 100%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에서 이런 민사의 문제를 청구 취지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게 후속으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에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대법원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이혼 소송 도중에 A가 수령하게 되는 어떤 상가의 임대 수익금에 관해서 예를 들어 8대2로 나누기로 하는 분할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분할 약정은 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이긴 합니다만 저희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A와 B라는 사인 간의 민사적인 약정으로 보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A는 실제로 이 임대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라서 B에 대해서 나에게 정산해줘야 되는 임대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 취지를 추가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A의 청구를 기각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A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정법원이 아닌 그냥 일반 지방법원에다가 B를 상대로 그동안 나한테 주지 않은 임대수익금을 달라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당연히 B 측에서는 임대수익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로서 전부 다뤘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한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A는 종전 이혼 사건에서 패소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에서 이러한 B 측의 주장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서 그 청구 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 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가정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으면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재산 분할 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 청구로 판단해서 기각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없다. 따라서 이혼 등 소송에서 다루어졌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현재 A씨가 제기한 민사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재산 분할 판단에 대한 그 기판력의 범위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명확히 해준 것인데요. 앞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약 내가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게 있다, 아니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별도로 민사적인 청구나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 대법원 판결에 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혹은 재산 분할 중인데 내가 별도로 배우자한테 민사적인 채권이나 채무가 있어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대법원 판결 꼭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정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